오늘 아침에 먹은 식사가 당신의 뇌 속 자가 청소 시스템을 방금 꺼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년 동안 매일 반복된 그 똑같은 수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들을 조용히 지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상의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바꾼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식사 시간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혹은 가족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직 진료에 도입하지 않은 노벨상 수상 연구에서 나옵니다. 2016년에 요시노리 오수미 박사는 신체의 세포 재활용 시스템인 오토파지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당신의 뇌에 독성 단백질, 손상된 세포 조각, 염증성 찌꺼기를 제거하는 쓰레기차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차는 당신이 장시간 음식을 먹지 않을 때만 가동됩니다. 식사나 간식으로 인슐린이 상승할 때마다 오토파지는 완전히 멈춥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처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언가를 드신다면 당신의 뇌는 절실히 필요한 청소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노폐물은 조용히 쌓입니다. 기억력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치매 위험은 해마다 높아집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의 뇌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도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의 가족들이 약물이나 비싼 치료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연구에 기반한 전략을 매주 공유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노화하는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청소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에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만 밤샘 청소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새벽 2시쯤 환경 미화 트럭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거리는 비어 있습니다. 교통량은 최소화됩니다. 트럭은 장애물 없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오수미 박사가 발견한 자가 청소 과정인 오토파지는 인슐린이 크게 떨어질 때만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장시간이 지났을 때만 떨어집니다. 건강한 식단이라 할지라도 모든 식사는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우리 몸의 청소 모드가 아닌 저장 모드에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제가 클리닉 환자들의 데이터를 검토할 때 발견한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전통적인 조언에 따라 하루에 6번 식사하는 사람들은 긴 휴식 시간을 두고 2~3번의 큰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부터 뇌의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오후 7시까지 마치십시오. 다음날 아침 9시 이후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물이나 설탕이 들지 않은 녹차만 마십시오. 이것은 오토파지가 중단 없이 작동할 수 있는 14시간의 밤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굶주림도 아니고 박탈감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방식에 맞춘 전략적인 타이밍일 뿐입니다. 이 패턴을 따른 지 2주 안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침 사고가 더 날카로워지고 꿈을 더 잘 기억하며 대화 중에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합니다. 3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고도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 뇌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혈당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와 같다고 믿습니다. 아마 의사는 에너지 소모를 피하기 위해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영양사들은 주변에 건강한 간식을 두라고 권장합니다. 이 조언은 당신 뇌의 인슐린 민감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번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췌장은 하루에 6번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하루에 6번 저장 신호를 받습니다. 당신의 뇌는 저장된 에너지에 접근하거나 복구 경로를 활성화할 허가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세포는 너무 자주 문을 두드리는 이웃을 무시하는 것처럼 인슐린 신호에 무뎌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단지 당뇨병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의 인슐린 저항성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가속화합니다. 뱃살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기전이 당신의 기억 중추에서 포도당을 굶기면서 동시에 독성 단백질의 청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과 의사들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결고리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모든 가족에게 공유하는 힘이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식사 타이밍과 음식 순서를 바꾸면 인슐린 민감성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루에 6번 대신 2번 식사한 지 14일 이내에 당신의 세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머릿속의 안개가 걷힙니다. 갈망이 사라집니다. 실천 전략은 간단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밥이나 과일에 손을 대기 전에 단백질과 채소부터 먼저 드십시오. 이것은 포도당 흡수를 극적으로 늦춥니다. 당신의 인슐린 수치는 쓰나미 대신 완만한 물결이 됩니다. 당신의 뇌는 염증성 급증 없이 안정적인 연료를 얻습니다. 둘째, 주요 식사 후에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이 습관 하나가 식후 혈당을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헬스장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파트 단지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증상만이 아닌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인지저에 대한 거대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뇌 건강을 다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답변을 읽고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뇌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음식들은 이국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미 당신의 주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들을 공개하기 전에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먹여 살리는 혈관만큼만 건강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기억, 모든 명료한 순간은 860억 개의 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깨끗하고 유연한 동맥에 달려 있습니다. 그 혈관들이 딱딱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부분적으로 막히면 당신의 뇌는 천천히 질식합니다. 뇌졸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더 힘들게 하고 기억을 흐릿하게 하며 치매 가능성을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장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식단 패턴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폴리페놀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먹습니다. 이 식물 분자들은 당신의 혈관을 위한 유지 보수팀처럼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동맥을 이완시키는 일산화질소를 증가시킵니다.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플라크 형성을 유발하는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3가지 공급원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수세대 동안 먹어온 음식들입니다. 첫째, 발효콩 제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그리고 천천히 발효시켜 만든 전통 간장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은 혈관 기능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전신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된장 섭취는 치매 위험을 60% 낮추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둘째, 녹차입니다. 특히 제주도나 보성의 한국 녹차입니다. 단맛이 가미된 병 음료가 아닙니다. 뜨거운 물로 간단히 우려낸 전통 이피차입니다. 녹차의 폴리페놀,
특히 이 GCGC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로부터 신경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셋째, 깨집과 들기름입니다. 이 전통적인 한국의 허브는 많은 처방소염제보다 부작용 없이 뇌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줄이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3장 내지 5장의 신선한 깻잎을 쌈으로 먹거나 국에 넣어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목록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비싼 영양제, 수입된 슈퍼푸드, 복잡한 절차들입니다. 한국인의 뇌를 보호하는 음식들은 당신의 할머니가 폴리페놀이나 오토파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도 드셨던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잔의 녹차, 일주일에 3번, 국에 넣는 된장, 가능할 때 먹는 깻잎.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쌓여 심오한 뇌 보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들으면 즉시 이해가 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수백만 년 동안 정교하게 조정된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뇌의 식교차 상하액에 의해 조절되는 이 시계는 당신이 언제 먹고, 자고, 조직을 복구하고, 기억을 통합해야 하는지를 조절합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당신은 몸에 상충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계는 휴식과 복구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위장은 소화와 저장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란은 모든 것을 방해하며 특히 기억 형성을 방해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최근 연구는 65세 이상의 한국 성인 3,000명의 수면과 식사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취침 전 3시간 이내에 마지막 식사를 한 사람들은 일찍 식사를 마친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270% 더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뇌 스캔 결과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부위인 해마의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늦게 먹으면 당신의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깊은 잠에 드는 것 중 2가지 상충하는 우선순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몸은 2가지를 모두 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둘 다 실패합니다. 수면은 조각납니다. 밤에 뇌세포를 복구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최고조에 달해야 하는 성장 호르몬은 억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멜라토닌 생성도 방해받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먹은 음식은 위장에 머물며 인슐린이 가장 낮아야 할 때 수치를 급증시킵니다. 이것은 뇌가 가장 깊은 청소를 하는 시간인 밤 동안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파티를 열면서 동시에 집을 개조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사 인부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손님들은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해결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십시오. 보통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마지막 음식 섭취는 오후 7시까지여야 합니다. 이것은 수면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소화 시스템이 작업을 완료할 시간을 줍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자기 전에 가벼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 완만한 배고픔은 인슐린이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이 상승하며 오토파지 활성화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몸이 저장 모드에서 복구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주일 안에 저녁의 배고픔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상쾌함을 느끼고 생각이 명료해지며 꿈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렘 수면의 신호입니다. 77세에 은퇴한 은행원 최성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매일의 즐거움이었던 아침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저희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대화 도중 생각의 흐름을 놓치곤 했습니다. 그의 습관을 검토했을 때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1시간 전인 9시에 과일 한 대접을 먹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밤에 먹는 과일이 밤새 항산화제를 공급한다고 말한 후로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슐린이 떨어져야 할 때 인슐린을 급증시켜 뇌의 야간 복구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성민 씨는 한 가지 변화를 시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주 후 그의 아내가 감격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아침 낱말 맞추기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정신적인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추적 관찰을 위해 만났을 때 최성민 씨는 밤 9시에 과일 습관을 끄는 이 한 가지 변화가 지난 20년 동안 시도했던 그 어떤 영양제나 두뇌 훈련 프로그램보다 아침의 정신적 명료함을 더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낱말 맞추기를 완성하고 손주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무엇보다 다시 자기 자신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은 두 부류 중 하나에 속합니다. 신장 문제나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여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거나 근육과 근력을 보존한다는 믿음으로 하루 종일 끊임없이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뇌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간단한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은 mTOR이라고 불리는 세포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mTOR을 몸의 건설 현장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세포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고 근육을 복구하며 뼈를 강화하고 조직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노화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건설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일한다면 실수가 쌓이고 품질이 떨어지며 일꾼들은 지치게 됩니다. 당신의 세포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식사와 간식을 통해 하루에 6번 단백질을 먹으면 mOTOR은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는 유익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충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mTOR이 켜져 있는 동안 오토파지는 꺼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새로운 것을 짓는 것과 오래된 것을 청소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적의 뇌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기관과 세포를 청소하는 기관이 모두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성장 모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를 번갈아 오가는 것이 조직을 젊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60세 이상의 한국 어르신들에게 권장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가급적 하루 중 이른 시간에 2번의 든든한 식사로 집중시키십시오. 체격에 따라 한 끼에 25에서 3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것은 구운 생선, 두부찌개, 달걀 또는 전통적인 콩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의 식사 이벤트에 걸쳐 소량의 단백질을 뿌려놓는 일반적인 패턴을 피하십시오. 아침에 요거트 조금, 오전 중간에 견과류 몇 알, 점심에 생선 작은 조각, 오후에 다시 견과류, 그리고 저녁에 가벼운 단백질을 먹는 식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은 당신의 세포가 깊은 복구 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신 긴 휴식 시간을 두고 만족스러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mTOR 활성화를 자극하여 근육 형성에 이점을 주고 단식 시간 동안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청소에 이점을 줍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밤늦게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단백질 소화는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천을 높이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기억 통합에 필요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장 많은 단백질 식사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후에 정점을 찍고 저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당신 몸의 자연스러운 소화 능력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리듬, 즉 밤새 긴 휴식을 취하며 일찍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방식은
현대의 간식 문화가 도입되기 전 전통적인 한국의 어르신들이 식사하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EM, OT, OR이나 오토파지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배고픔 패턴과 낮 시간에 조화롭게 식사했을 뿐입니다. 제가 공유한 모든 것들이 별개의 조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식사 타이밍, 인슐린 조절,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 단백질 조절, 심야 단식. 하지만 이것들은 개별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 몸의 장수 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느껴지면서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완벽한 일과 리듬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서둘러 먹지 말고 아침 일과를 즐기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방 연소 모드에 있으며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이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십시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균형 잡힌 식사로 단식을 깨십시오. 단백질, 달걀, 생선 또는 두부로 시작하십시오. 장 건강을 위해 발효 채소를 추가하십시오.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십시오. 적당한 양의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로 식사를 마무리하십시오. 오전 중간에 간식 대신 수분 보충과 폴리페놀 전달을 위해 녹차를 마십시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주요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양이 많고 만족스러운 식사여야 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풍부한 채소,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신선한 깨시프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동안 걸으십시오. 신선한 공기와 움직임을 즐기면서 혈당이 부드럽게 정상화되도록 하십시오.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마지막 식사를 하십시오. 점심보다 가볍게 드십시오. 국, 채소,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에 집중하십시오. 늦은 시간에는 무거운 전분 음식을 피하십시오. 그런 다음 먹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녁 내내 물이나 설탕이 없는 차를 마시되 다음날 아침 단식을 깨기 전까지 소화 시스템에 14시간에서 16시간의 완전한 휴식을 주십시오. 이 패턴은 섭취와 단식, 성장과 복구, 활동과 휴식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체 시계와 싸우는 대신 그것과 일치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100세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맑고 신체적으로 유능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것과 같은 장수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영양소를 추적하거나 특정 식품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적절한 시간에 진짜 음식을 먹음으로써 당신의 몸이 진화 과정에서 기대해 온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는 매주 복잡한 의학 연구를 한국 가족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로 번역하여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 관심이 있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된 지식은 보호의 힘을 배가시킵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임을 압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이 정말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식사 타이밍이 정말 약물이나 첨단 의료 치료와 경쟁할 수 있을까? 솔직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전학이 역할을 합니다.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감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제가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목격한 것은 대사 건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며 혈관을 보호하고 뇌에 일관된 야간 복구 시간을 제공할 때 당신은 저의 근본적인 생물학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단지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피할 수 없는 것을 늦추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손상이 쌓이는 것을 처음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자기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십시오. 내일 아침에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14시간의 밤샘 단식을 추가하십시오. 그런 다음 더 많은 발효식품과 녹차를 식단에 포함하십시오. 이 리듬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패턴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적절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치유되고 강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신적 감퇴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간단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기억을 보존하십시오. 품위 있고 명료하게 나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손주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작동하는 뇌라는 선물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특정 한국식 호흡법이 어떻게 혈압을 낮추고 치매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명료함을 유지하고 건강하며 계속해서 배워 나가십시오.